행정처분 받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행정처분 받는 최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 이상이니까 보기에서 0.03 이상인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0.03 이상. 0.03 이상. 0.03 이상. 다 0.03 이상. 하나, 둘, 셋, 네 개. 정답은 여러분들 4번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럭키 7 문제 7번 봅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아야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이 내용도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선거운동을 하는 비면엔 아저씨가 후진을 하다가 부상당해서 경찰차, 경호차가 출동했는 게 뭡니까? 안전띠 미착용 사유입니다. 경호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서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 차를 후진할 때, 긴급차가 본래 긴급한 용도로 사용할 때,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전할 때 아저씨 안전띠 매야 되잖아요. 안전띠 선지 4번은 미착용 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제 8번. 그냥 별표 1000개 하고 갑시다. 난폭운전. 보기의 내용을 둘 이상 연달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이를 위반하는 것을 난폭운전이라 하고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난폭운전의 한 행위가 1번부터 9번까지가 있죠.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 과속 말고 신중. 그 다음에 아저씨 진로 변경할 때는 안전거리약부에서 끽 급제동하지 마세요. 신호위반 맞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맞고, 보도 침범 아니고,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맞고,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맞네요. 고속도로 등에서 유턴 횡단 후진금지 위반 맞고, 난폭운전에서 앞지르기 방법, 앞지르기 방해금지,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은 난폭운전의 한 행위인데 앞지르기 금지 시기,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은 난폭운전의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도 아닙니다. 그래서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모두 고르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개. 정답은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문제 8번은 그냥 출제가 될 예정이니까 앞에서 유턴할 땐 소음 과속 말고 신중.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문제 9번. 자동차의 착륙이 가시광선 투과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네요. 앞면 착륙에는 그렇죠. 70% 미만의 승용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고 운전석 좌우 같은 경우에는 40% 미만의 승합차를 운전해서도 안 되고 앞면 착륙이 과시광선 투과율이 70% 미만은 맞습니다만은 짱구요는 여러분들 가시광선 투과율에 썬팅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3번 선지의 장의용 자동차는 가시광선 투과율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운전석 좌우 옆면 착륙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그렇죠. 40% 미만인 화물 자동차를 운전해서도 아니 되네요. 한 번 더 짱구요 가시광선 투과율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10. 무면허와 벌칙이 같은 것은 무면허 같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여러분들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허위 부정하게 유사 명칭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통안전 교육 강사에게 교육받아요. 이 중에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것을 골라라.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 비슷한 정비불량차로 교통단속 방해했으니까 1번, 2번, 3번은 뭡니까? 6개월 이하의 징역,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방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와 여러분들 벌칙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문제 11번.
다음 보기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공통으로 적용되는 벌칙은 그렇죠. 2020년 이제 11월 27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벌칙이 강화가 됐습니다. 보호자 하차.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용유아가 모두 하차였는지 확인하지 아니했다. 30만 원이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치 아니했다. 단 점검 수리를 위해서 잠깐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역시 30만 원. 보호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에 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했다. 역시 30만 원입니다. 한 개 더 있죠.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한 자도 30만 원의 벌금 구류입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12번.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두 단어 키포인트가 일시정지, 앞지르기 금지라고 말씀드렸다고 그죠?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용유아가 타고 내림을 표시하는 전멸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그렇죠. 일시 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서행한다. 선지 1번 너무너무 착해. 2번 위에 1번의 경우 그 차로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나갈 때 서행하며 진행한다가 아니고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진행할 때라도 일시 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서행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3번에 1번의 내용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례 도로에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 확인한 후 서행하는 게 맞네요. 4번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나 용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없다. 그래서 12번에 정답은 일시정지가 아니고 서행이랐기 때문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문제 13번.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경찰서장. 도로교통법 52조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누구에게 신고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 14번. 다음 관련해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는 말은 그랬나요? 어린이 통학버스 신규 안전교육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 및 그렇죠. 이제 동승하는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운전, 동승 전에 몇 시간 이상 교육받습니까? 3시간 이상 교육받고 몇 년마다? 2년마다 3시간의 정기 안전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갈로 안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말은 3시간, 2년. 정답은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역시 중요하네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그랬네요.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여러분들 횡단 그랬으니까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죠. 서행 그랬으니까 틀린 거네요. 올바르지 않는 것은 정답은 바로 1번 나옵니다. 2번에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는 고인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3번에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떠나는 경우에는 그렇죠. 포괄적 개념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4번에 도로에서 노상에서 시비 다툼 등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해서도 아니 되겠죠. 그래서 15번에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되겠습니다. 노인이나 지체장애인이 횡단 같은 경우에는 일시정지가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문제 16번. 그렇죠. 어린이 통학버스 여러분들 신고, 증명서, 회수 사유가 3가지 있다 그랬죠. 1. 어린이 통학버스 요건에 적합치 않은 경우. 2. 어린이 시설이 폐쇄된 경우. 3. 고장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특가법에 의해서 처벌됐다 그래서 신고, 증명서, 회수 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 2번, 3번은 여러분들 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증명서, 회수 사유가 되겠습니다. 문제 17번.
어린이 보호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뭐 이런 시험 문제는 진짜 안 나올 거예요. 제가 찾다 어린이 통합버스 시험 문제는 너무 뻔하니까 노파심에 제가 이 문제는 한번 넣어본 건데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마시라. 제가 어린이 보호 표지는 여러분들 청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라고 했는데 앞에 표지보다 뒤에 표지가 여러분들 조금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보호 표지는 재질은 두께 1mm 이상입니다. 1.5mm가 아니고 1mm 이상의 아크릴로 한다 그래서 1.5mm의 아크릴로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시험이 안 나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18. 다음 관로 안에 들어갈 알맞는 말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에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 정지하여 안전 확인 후 서행해야 되겠죠. 이를 위반하는 것을 여러분들 뭐라 그럽니까?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이고 3번이고 승용차는 9만원, 승합차는 10만원, 벌점 30점이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문제 19번 조금만 더 참으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중에는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를 통하여 그렇죠.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 15점인데 이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이거는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서행이 아니고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장치가 있어도 돼요. 해당 사항이 없고 이번에 지리 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 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그렇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도 됩니다. 운전할 때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에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전후방 카메라 작동 중일 때 볼 수 있고요. 국가 비상상태, 재난상태, 긴급한 상황이다. 당연히 그 영상을 여러분들 봐야 되겠죠.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모두 고른다면 정답은 무려 3개나 됩니다. 2번, 3번, 4번 모두 여러분들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20번.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자전거의 운전자가 착용해야 하는 승차용 안전모로 적합치 않은 것은 다시 여러분들 우리 기본서에 돌아오면은 3번 별표하고요. 6번 별표하고요. 8번 별표하고요. 청력에 장애 주지 아니할 것, 2kg 이하일 것, 안전모 뒷부분에 반사체가 표지가 부착되어 있을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전모 이 자식 봐라. 앞부분이 아니고 뒷부분. 바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안전모 뒷부분에 반사체가 부착되어 있어야 되고요.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 간통인성이 있을 것, 청력에 장애 주지 않을 것, 무게는 2kg 이하일 것. 20번의 정답은 1번. 세 문제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21번. 운전자는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예외적으로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이 아니고 정지한 경우 여러분들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의 뻔할 뻔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거예요. 바로 틀린 것은 너로 정하겠어. 그렇죠.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 긴급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블루투스 같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서행하는 경우 휴대전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B! 없다. 문제 22번.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차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 등이 경찰 공무원이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 손괴 정도, 교통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이 신고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이걸 신고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스트 23번. 제3자로 하여금 신고의 문제의 내용일 거예요. 맞죠? 오케이. 교통사고 발생 시 성차자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시 말해서 제3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가 있다, 그죠? 첫 번째, 긴급자동차. 두 번째 부상자 운반차. 세 번째 우편물 자동차. 네 번째, 얼마 전에 포함됐다 그랬잖아요. 노면전차라고 보시면 되죠. 고속버스가 고속도로 운행 중 말도 안 되는 소리. 통근버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죠? 부상자 운반 중인 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운송 중인 자동차. 제3자로 하여금 신고입니다. 택시가 긴급용무로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들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5장 고속도로 등의 특례. 고속도로 등이라는 것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를 합쳐서 고속도로 등이라 칭합니다. 멋진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제5장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교육받으신다고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